오르미의 병실 앞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믿었다. 진이가 검사를 받았고 가족들은 다시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오름의 상태는 갑자기 나빠졌다. 의사는 검사지를 내려놓으며 승현과 마이를 바라봤다. 지금은 수치를 다시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마이가 두 손을 모았다. 선생님, 우리 오름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의사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승현은 병실 안에 누운 오름을 바라봤다. 마이는 의사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골수는요? 현재 확인된 공여 가능자는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 씨는요? 검사 결과만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마이의 얼굴이 무너졌다. 영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자신도 병실 안으로 들어가 손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이가 갑자기 영주를 돌아봤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변했다. 다 시엄마 때문이야. 승현이 놀라 아내를 바라봤다. 마이야. 마이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진희 씨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틀렸어?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마이는 울면서 말을 쏟아냈다. 이 사람 와서 빌어라. 저 사람 와서 빌어라. 진희 씨한테 내가 좀 유세를 떨었니? 마이야, 그만해. 승현이 막았지만 마이는 손을 뿌리쳤다. 왜 그만해? 그녀는 영주를 바라봤다. 우리가 처음 부탁했을 때 진희 씨가 바로 검사하게 했으면 됐잖아요. 영주의 입술이 떨렸다. 내가 반대한 게 아니잖아. 그럼 누가 그랬는데요? 그 애가 싫다고 했고. 왜 싫다고 했는데? 마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누가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었는데요? 영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진희에게 상처를 준 말들이 떠올랐다.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처럼 대했던 순간들. 민기의 잘못까지 진희에게 씌웠던 시간들. 마이가 울면서 말했다. 내가 기운이 있을 때 골수를 받았으면. 승현이 아내를 붙잡았다. 그만해. 우리 애가 이 지경까지 안 왔을 수도 있잖아. 영주는 힘없이 벽에 기대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마이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다. 미안하면 끝나요? 마이야. 나는 현실인데. 마이는 가슴을 두드렸다. 어머니한테는 지나간 일이겠지만 난 현실인데. 영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사빈이 걸어왔다. 영주는 그를 발견하자 고개부터 돌렸다. 사빈은 상황을 눈치채고 승현에게 물었다. 오르미는 어떻습니까? 승현은 힘없이 말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사빈은 영주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영주가 먼저 피했다. 오늘은 가지 마요. 사빈이 멈췄다. 영주씨. 지금은 아니에요. 마이는 그 모습을 보다가 다시 화가 치밀었다. 다 시엄마 때문이야. 승현이 아내를 바라봤다. 마이는 사빈과 영주를 번갈아 봤다. 뒷구멍으로 연애나 하는 주제에 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빈의 표정도 굳었다. 승현이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마이는 곧 자신이 심한 말을 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미 나온 말이었다. 영주는 고개를 숙였다. 사빈이 낮게 말했다. 지금은 오르미만 생각합시다. 마이가 눈물을 닦았다.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을 나갔다. 사빈이 따라가려 했지만 승현이 그의 앞을 막았다. 두 남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승현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압니다. 승현은 어렵게 말했다. 어머니도. 그는 병원 출입문 쪽을 바라봤다. 지금 혼자 있게 해주세요. 사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온 영주는 병원 화단 앞 벤치에 앉았다. 마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뒷구멍으로 연애나 하는 주제에 영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사빈을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다. 민기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잊지 못했다. 손녀는 병원에서 위태롭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새로운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다. 영주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빈이었다.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도 끊었다. 잠시 뒤 문자가 왔다. 오늘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영주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끄지는 못했다. 같은 시각 세리는 진이와 함께 병원 근처 식당에 있었다. 진이는 숟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다. 세리가 말했다. 좀 먹어. 안 넘어가. 너까지 쓰러지면 내가 누구 챙겨. 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오름이 괜찮겠지? 세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냥. 세리는 물을 마셨다. 그렇게 믿어야지. 진이는 엄마를 바라봤다. 세리도 자신 없다는 걸 알았다. 마이 씨가 많이 힘들겠지. 자식 아프면 정신없지. 영주 아줌마한테 화냈어.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언니한테. 응. 뭐라고? 진이는 잠시 망설였다. 오름이 늦어진 게 다 아줌마 때문이라고. 세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걸 왜 언니 탓을 해?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진이가 팔을 잡았다. 엄마 어디가? 언니한테. 가서 또 싸우게?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있어. 세리는 다시 앉았다. 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왜? 사람 힘들 때 누구 탓할 사람 하나 필요한가 봐. 세리는 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진이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도 그랬잖아.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알아. 진이는 엄마 손을 잡았다. 나도 이제 알아. 뭘? 엄마가 왜 그렇게 나한테 매달렸는지.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도 다시 그러면 안 돼. 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지. 세리가 피식 웃었다. 잔소리는. 그때 세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영주였다. 세리가 곧바로 받았다. 언니. 영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너 어디야? 병원 근처. 잠깐 와.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영주가 장소를 알려줬다. 진이가 물었다. 영주 아줌마야? 응. 세리는 가방을 들었다. 너는 병원 가 있어. 엄마. 나 이번에는 안 싸워. 진이는 못 믿겠다는 얼굴이었다. 세리가 웃었다. 진짜야. 영주는 강변 산책로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세리가 다가가 옆에 앉았다. 왜 여기 있어? 병원 싫어서. 마이 씨가 한 말 때문이야? 영주가 고개를 숙였다. 너도 들었어? 진이가. 세리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무리 자식 아파도 그렇지. 영주가 막았다. 하지마. 뭘? 마이 욕하지마. 세리는 입을 다물었다. 영주는 강물을 바라봤다. 걔 말이 맞는 것도 있어. 뭐가 맞아? 내가 진이한테 못되게 했잖아. 세리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맞지. 영주가 세리를 노려봤다. 위로할 생각은 없니? 거짓말은 못하잖아. 영주는 기가 막힌 듯 웃었다. 세리가 덧붙였다. 근데 오름이 아픈 건 언니 잘못 아니야. 영주의 웃음이 사라졌다. 그건 진짜야. 세리는 영주의 손을 잡았다. 언니가 진이한테 잘못한 거랑 오름이 병은 다른 일이야.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 사빈 씨 이제 안 만나려고.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왜? 이럴 때 내가 연애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 누가 연애만 하래. 승현이도 불편해하고. 승현이 인생이야? 내 아들이잖아. 세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인생이야. 영주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조용히 사는 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 영주는 세리를 바라봤다. 세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빈 씨 좋아하잖아. 모르겠어. 좋아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영주가 헛웃음을 흘렸다. 차민기한테 인생 걸었던 사람이.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은 좀 아프네. 영주도 피식 웃었다. 두 여자는 한동안 같이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먼저 과거를 들추지 않았다.
한편 지우는 도희를 둘러싼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태블릿 사건의 용의자가 도희가 아니라는 건 확인됐다. 하지만 도희 아버지 도상구와 관련된 흔적은 계속 나타났다. 지우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쳐놨다. 도희의 학창시절 사진, 도상구 회사 행사 사진, 그리고 진이와 도희가 어릴 때 함께 찍힌 사진. 그중 한 장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태호였다. 지우는 사진을 확대했다. 태호는 어린 도희보다 몇 걸음 뒤에 서 있었다. 그때 승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불렀어요? 지우가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람 알아요? 승우는 한동안 보다가 말했다. 태호 같은데. 맞죠? 왜 여기 있어요? 지우는 사진 날짜를 보여줬다. 도희하고 진희 씨가 처음 만났다고 알려진 시점보다 전입니다.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우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지우가 낮게 물었다. 승우 씨. 네. 너 도희 사랑하냐? 승우가 눈을 크게 떴다.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지우는 잘못 말했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태호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말입니다. 승우가 피식 웃었다. 지우 본부장님도 정신없네. 지우는 웃지 않았다. 승우가 얼굴을 살폈다. 도희 씨 때문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뭐요? 지우는 사진을 바라봤다. 내가 도희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승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집안하고 얽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승우가 말했다. 도상구 회장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도희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시각 도희는 태호를 만나고 있었다. 태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보고 얼굴을 굳혔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도희가 물었다. 기억나? 태호는 사진을 돌려줬다. 조금. 나랑 진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말해. 도희야. 다들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태호가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가 시킨 일이 있었어.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 진이한테 접근하는 거. 도희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너도 어렸어.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는 거야? 처음에는.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태호가 눈을 피했다. 도희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럼 나중에는 알았어? 태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도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진이를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도희가 낮게 말했다. 그것도 아빠가 만든 거야? 일부는. 도희는 손을 놓았다. 나가. 도희야. 나가라고. 태호는 일어났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미안해. 도희가 고개를 들었다. 태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태호도 용서해줘. 도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호가 나간 뒤 도희는 어린 시절 사진을 찢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사진 속 어린 진이는 웃고 있었다. 어린 도희도 웃고 있었다. 도희는 처음 보는 얼굴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나는 언제부터 널 미워한 거야? 그날 저녁. 서촌 집에는 병원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모였다.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마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승현은 문 앞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다. 영주가 가까이 갔다. 승현아. 승현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영주는 아들 옆에 앉았다. 마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걔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래도. 영주가 고개를 저었다. 나 괜찮아. 승현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사빈 선생님은? 영주의 표정이 굳었다. 왜? 승현은 한참 망설였다. 오늘 와줬잖아. 응. 엄마 옆에 있으려고. 영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승현이 어렵게 말했다. 내가 너무 싫은 티 냈지.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갑자기? 마이가 말해서 생각해봤어. 승현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인생인데. 영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승현이 낮게 말했다.
그래도 아직 적응은 안 돼. 영주가 피식 웃었다. 누가 만나겠대? 엄마. 정말이야. 그러나 영주의 얼굴에는 조금 전 강변에서 했던 말과 다른 감정이 남아 있었다. 사빈을 밀어내고 싶지 않았다. 두려워서 피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리는 서촌에서 일찍 나왔다. 개인 레슨 광고를 다시 올리기 위해 근처 문화센터와 카페를 돌았다. 차 프로덕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활비도 벌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이에게 더 이상 기대고 싶지 않았다. 작은 식당 앞에 구인 안내가 붙어 있었다. 오전 아르바이트 모집. 세리는 한참 안내문을 보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사장은 세리를 보고 물었다. 전화 드리고 온 사람인데요. 세리가 웃었다. 제가 전화했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알바 구하러 오셨어요? 세리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웃었다. 네.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장이 난감한 얼굴을 했다. 세리가 바로 말했다. 잘할 수 있어요. 설거지도 해야 해요. 하면 되죠. 서빙도. 그것도요. 힘든데.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거 해야 돈 주는 거잖아요. 사장은 세리를 다시 바라봤다. 내일부터 나와봐요. 세리는 식당을 나오며 혼자 웃었다. 첼리스트 나세리. 차 프로덕션 대표 나세리. 이제는 아침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다. 돈 벌면 됐지. 그때 진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야? 세리는 주변을 둘러봤다. 일 보러. 무슨 일? 비밀. 또 이상한 거 하지? 아니야. 엄마. 나중에 알려줄게. 세리는 전화를 끊고 웃었다. 진이는 출판사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중빈이 새 기획안을 들고 들어왔다. 진이 씨. 네. 새 프로젝트 하나 해볼래요? 뭔데요? 중빈이 기획서 표지를 내밀었다. 러브인집. 진이가 제목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아우 유치하게. 제목이. 중빈은 당당했다. 고상은 안 먹혀. 진이가 기획서를 넘겼다. 그래도 이건 너무. 중빈이 웃었다. 유치가 컨셉이다. 진이는 결국 웃었다. 무슨 내용인데요? 가족 찾기 연애 프로그램. 진이의 손이 멈췄다. 가족 찾기? 출연자의 가족관계와 과거를 따라가면서 진짜 사랑을 찾는 거. 진이는 다시 표지를 봤다. 자신의 인생과 너무 닮은 제목이었다. 중빈이 말했다. 당신 그림이 필요해. 생각해 볼게요. 그때 직원이 사진 한 장을 가져왔다. 대표님 출연 후보 정리하다가 이상한 사람 하나 찾았어요. 중빈이 사진을 받았다. 진이도 옆에서 바라봤다. 직원이 말했다. 도도희라고.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 직원은 자료를 넘겼다. 사진을 보면 돈 좀 있는 집 같아. 중빈이 진이를 바라봤다. 진이는 후보 신청서를 받아들었다. 지원 경로는 익명이었다. 도희 본인이 신청한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도희의 사진과 가족 정보를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낸 것이다. 진이는 신청서 아래쪽을 읽었다. 보호자. 도상구. 그리고 비상 연락망에 적힌 또 하나의 이름. 태호.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같은 시간 지우도 태호를 만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람 없는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지우가 오래된 사진을 내밀었다. 도희하고 진이 씨.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왜 이걸 갖고 있어? 질문할 게 있어. 지우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도희 사랑하냐? 태호가 피식 웃었다. 왜 그래? 갑자기? 대답해. 태호의 웃음이 사라졌다. 그게 왜 중요해? 중요해. 왜? 지우는 사진을 밀어놓았다. 도희가 지금 누구도 못 믿고 있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다. 지우가 말했다. 나까지 포함해서. 태호의 손이 굳었다. 그래서 나한테 넘기려고? 아니. 지우는 단호했다. 내가 도희 옆에 있었던 이유를 알고 싶어. 태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도상구 회장이 시켜서였어.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에는?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나중에는 아니었어.
무슨 뜻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지우가 그를 바라봤다. 태호는 오래된 사진 위에 손을 올렸다. 왜냐하면 잠시 망설였다. 도의 친아버지가 도상구가 아니니까.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 태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도상구도 그걸 알고 있어. 지우는 움직이지 못했다. 태호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진이한테 접근시킨 거야. 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도의 친아버지가 누군데? 태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차민기.